오늘은 인생책 그 세 권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인생책이라는 것은 그 시절에 그 나이에 항상 인생책이 자기 곁에 세 권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학생이면 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도 인생책 세 권은 필요합니다. 지금 언론이나 여러 매체에서 책을 많이 안 읽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책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정해줄 도움이 될 영향을 줄 좋은 책 세 권 정도는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인생책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세 권 정도는 똑부러지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게 지난 한 20년간 1000권 정도를 읽었습니다. 2005년부터 2025년이니까 책에 관심을 가지고 책 리뷰를 쓰면서 이제 글을 읽기 시작한 것은 불과 한 15년, 20년밖에 되지 않죠. 근데 그 20년 동안 책을 읽고 스크랩을 하면서 지금까지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책 세 권을 설명하라, 추천하라 라고 하면 벌떡 일어나서 이것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조지 베일런트의 행복의 조건입니다. 조지 베일런트는 하버드 대학교 졸업생들을 상대로 다양한 통계를 냈죠. 그 삶을 추적하면서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가, 어떤 조건을 가진 사람이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를 트래킹한 책입니다. 이 책을 본 지가, 저는 책을 본 날을 이렇게 기록을 하는 편인데, 여기 보시면 2010년 8월 4일 날 사서 2010년 9월 6일 날 읽은 책입니다. 8월 4일 날 휴가 갈 때 들고 갔었네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꼼꼼하게 메모도 하고 마킹도 하면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조지 베일트는 책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2010년이면은 이제 나이가 45을 넘어갈 때네요. 45을 넘어갈 때인데, 행복을 위해서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 건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했던 책입니다. 하버드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인생 성장에 대한 연구를 하고 보고서를 낸 조지 베일런트죠. 이분 책을 많이 보면서 제 생각과 많이 맞아떨어진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굉장한 부분이 교감이 됐는데 몇 번을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번 읽었고요. 번역이 조금 딱딱하게 돼 있던 게 조금 아쉬운 게 있었다는 느낌이었는데 전체적인 문맥이 조금 매끄럽지 않아서 제가 영어 실력이 좀 되면은 원본을 보는 게, 영어 원본을 보는 게 나을 뻔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했는데, 그건 좀 아쉬웠습니다. 근데 번역이 좀 아쉽더라도 책 내용이 이제 훌륭하면 그 책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문학서적은 아니기 때문에 이 행복의 조건은 6가지 변수가 있는데, 조지 베일런트는 이 책에서 한 50세 이전의 삶을 가지고 70세 이후의 삶을 예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45 정도 되는 나이에 읽었는데 50세 이전의 삶으로 70세 이후의 삶을 예견했기 때문에 조지 벨런트의 연구 결과를 45살에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하고 15년을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15년을 비슷하게 그 기준에 맞게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건강한 노년을 부르는 7가지 요소는 다들 이 부분만 따내가지고 이 책의 전부인 것처럼 모든 서평들이나 책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거 말고도 다양한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그 첫 번째 금연입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 경험이 없어야 되고 알맞은 체중, 적절한 체중이죠. BMI가 21에서 29 정도, 그리고 안정적인 결혼 생활, 그리고 운동, 그리고 교육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 좀 놀랐던 요소인데 꾸준히 배우라는 겁니다. 제 주위에도 보면 여러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중년 이후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저한테 가장 큰 영향을 줬던 분은 이 책을 접할 때쯤에 저한테 큰 영감을 준 선배님이 계십니다. 그 선배님은 제게 약사님이십니다. 지금 약국을 하고 계시고 지금 80을 바라보고 계신 분인데 그때는 60대셨죠. 저한테 10가지 취미를 인스트럭터 레벨로 만들어 놓으면 너 인생이 10년, 20년이 지나도 행복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노력해봐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골프, 스키, 수영, 핀 수영, 스쿠버 다이빙, 수상 스키, 윈드서핑 뭐 등등 다양한 스포츠를 10가지를 인스트럭터 전문가 수준까지 끌어올린 상태로 주말을 아름답게 쓰시고 주위에 좋은 친구들, 건강한 친구들과 사귀면서 즐겁게 인생을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그 얘기가 조지 밸런트의 책에 있었습니다. 저는 좋아하는 스포츠가 등산, 스키, 테니스, 책 읽기, 글쓰기 등인데 물론 골프도 뭐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20여 년간 쳤습니다만 이 모든 스포츠와 교육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 행복한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가 막 하고 싶은 대로 테니스를 치는 사람은 테니스가 늘질 않고 필드만 나가고 인도어나 레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스윙이 거칠어지고 뭐 그런 나쁜 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바꿔주는 기회가 드물기 때문에 실력이 나아지는 걸 잘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취미와 운동을 가지면서 거기에 맞는 교육을 받는다. 스스로의 그 자기 진로, 자기의 취미의 방향을 고쳐서 조금 더 나은 칸으로 그리고 조금 놀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방어 기제인데 저는 이 내용을 적극적인 방어 기제라기보다는 제가 만약에 번역을 했다고 하면 고통에 적응하는 성숙된 자세라고 번역할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심적으로, 물적으로, 육체적으로 다양한 외부에서 공격을 받는데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외부적인 요소를 얼마나 잘 소화해내느냐. 우리가 딱딱한 빵과 딱딱한 음식, 상한 음식은 소화를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돌덩어리를 먹는다고 우리는 소화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쇳덩어리든. 그러면 그걸 얼마나 잘 쉽게 아니면 슬기롭게 잘 뱉어내느냐 아니면 배출하느냐가 핵심인데 이 방어기전이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조금 충격에 익숙한 충격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통을 확대하고 슬픔을 이어가고 아픔을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무 빨리 잊는다고 해도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넘어졌는데 아픔을 기억하지 못하면 다음에 또 넘어지는 것이고 넘어진 아픔이 지금도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다면 트라우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을 적응하는 성숙된 자세 책에서는 적극적인 방어 기제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지 밸런트가 얘기했던 한 6, 7가지의 조건 첫 번째가 금연, 금주, 적당한 체중, 안정적인 결혼생활, 운동, 교육, 적극적인 방어 기제 한 8가지 정도 가지고 있죠. 이 방어 요소들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4가지 개인적인 자질이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미래지향성, 감사와 관용,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이해력이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뭘 해줄 것이냐 바랄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울리려고 하는 적극적인 태도 뭐 이렇게 4가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역사 인문에 관해서 저는 2년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요. 역사 인문에 관해서 이제 이 책을 볼 때 이전부터 2010년이죠. 2010년 이전부터 이제 역사 인문 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여러 현장, 역사적인 현장도 답사도 많이 하고 즐거운 취미를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기 이전에 이제 금연을 시도해서 금연을 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금연은 15년 정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세미나나 강연, 저자 간담회 같은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쫓아다니면서 책을 쓴 사람들이 책 이외에 또는 책을 만들면서 있었던 이런저런 재미난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들으려고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재미있는 취미를 가졌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를 한마디로 압축을 하자면 메커니즘 오브 디펜스가 됩니다. 방어기전이죠. 고통에 적응하는 성숙된 자세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만, 조지 벨런트 책을 옮긴 사람의 표현은 적극적 방어기제입니다. 또는 성숙한 방어기제. 조지 벨런트의 행복의 조건을 2010년부터 2025년인 지금까지 15년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조지 벨런트의 행복의 조건을 꼭 읽으시고, 저처럼 15년 정도 조지 벨런트의 길을 쫓아가면 행복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조지 벨런트는 50세 이전까지 이 조건을 만족한 사람들이 70세 이후에 대부분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것을 검증했습니다. 두 번째 책은 읽은 순으로 얘기하면 마케팅 불변의 법칙입니다. 마케팅 불변의 법칙, 이 책은 알리스 잭 스트라우트 이 두 명이 공동 저자인 비즈니스 마케팅 관련 책입니다. 이 책을 93년에 이제 첫 출간이 됐죠. 제가 직장 생활을 90년부터 했으니까 93년에 이제 이 첫 출간이 되고 2008년에 초판 1세를 찍었습니다. 2008년 초판 1세를 찍은 게 지금까지 몇 세를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도 절판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오는 책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책은 33세 2011년 6월 21일 날 찍은 책입니다. 가성비 따지지만 지금도 중고 서점에서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는 이 마케팅 불변의 법칙이 제가 중고 서적에서 이렇게 3,700원에 샀던 책입니다. 최소한 30권 또는 40권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영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마케팅적인 요소가 필요할 때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제가 워낙 감명 깊게 보고 내용에 대해서 제가 금융권에 있으면서 영업도 해봤고 마케팅도 해봤고, 영업은 올해는 못했습니다. 영업을 3, 4년밖에 못했으니까요. 근데 마케팅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보면서, 아니구나, 마케팅 관련 업무를 한 15년 이상 보면서 저에게 큰 도움이 됐던 책입니다. 그래서 뭐 주위에 다양한 영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사서 선물도 하고 또 권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 책을 한 번에 10권을 사가지고 사무실과 집에 뒀다가 이제 그 영업을 한 현장 영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나눠주기도 할 정도로 재고를 뭐 대여섯 권씩 집에 갖고 있었던 책입니다. 그 정도로 인생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융권에서 35년 동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35년을 꿰뚫을 동안 저 자신을 영업적으로 마케팅적으로 많이 붙들어줬던 책입니다. 방향도 잡아주고. 최근이죠. 최근에 이제 그 2024년입니다. 최근에 작년이죠. 사촌 형제들끼리 모여서 이제 저녁을 먹고 술을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할 때 개인 사업을 하는 사촌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마케팅 관련 요소에 이제 사다리 법칙이 있거든요. 사다리 법칙을 이제 쭉 설명을 하다가 뭐 인식의 법칙, 뭐 이렇게 여러 가지 23가지 정도, 22가지의 이제 법칙이 있는데, 이런저런 법칙에 그 궤를 두고 궤를 잡아서 사람들에게 접근할 때 그 단계별 접근이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서 아주 쉽게 풀어쓰고 마케팅에 대한 틀을 잡아주는 책이다 라고 했더니, 아니 이런 책이 있었어 왜 나한테 진작 안 알려줬냐고 화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미안하다고 얘기하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교보문고 예스24 뭐 인터넷 서점을 열어서 걔네 집으로 바로 보내줬던 책입니다. 아무튼 뭐 그러면서 집에 이 책이 있었으면 직접 줬을 텐데, 읽던 책이라서. 저는 읽던 책은 잘 안 주는데 누가 빌려달라고 그러면 차라리 새 책을 사서 보내줍니다.
뭐 이 책은 워낙 뭐 많이 홍보하다 보니 집에서 제 책을 많이 가져가는 바람에 먼저 말씀드린 대로 한 30권을 산 것 같아요. 그래서 마케팅이 지금 보면 내용을 보면 린드버그가 대서양을 처음 횡단했던 사람인데 두 번째 사람은 아무도 이걸 못한다. 뭐 달에 처음 내린 사람은 닐 암스트롱인데 뭐 두 번째 내린 사람은 아무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책을 얘기를 하면 아니 지금 그 마케팅이 디바이스, 휴대폰, 스마트폰으로 다 들어오고 넷플릭스, 유튜브에 간접 직접 광고가 뭐 5초 광고, 20초 광고가 들어가고 아니 이거 뭐 93년, 30년 전에 만들어졌던 마케팅에 관련된 프레임 또는 방법, 이론들이 지금 먹히느냐라고 의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고전을 읽고 그 고전에서 감동을 받고 그 고전보다 더 나은 소설이 나오지 않는 것과 모든 일이 있으면 그 고전 속을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이유는 그 고전에 있는 프레임, 그 고전에 있는 방향성을 알면 응용을 하면 다른 쪽으로 이어나가서 언어 영역, 수리 영역을 공부하는 이유는 수리적 사고, 논리적인 해석을 필요로 할 때 그 능력을 배양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마케팅도 마찬가지인 거죠. 마케팅의 기초적인 인식의 단계라든지 사람들이 어떻게 상품을 의식하고 상품에 접근하고 상품을 공부하려고 하느냐, 받아들이는, 소비자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스탠스를 알아야 거기에서 변형된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디바이스별로 마케팅을 하는 전략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적어도 22가지의 이런 이 기본적인 원칙을 이해하지 않으면 당장의 그 빠르고 정확한 극단적인 요법을 쓰면 약효가 나오겠죠. 장기적으로 마케팅을 해야 될 때 결국 길게 갔을 때 롱텀 비즈니스로 보면 이 마케팅 원리에 귀결합니다. 마케팅을 한다면 이 책 한번 꼭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먹고 보면 하루면 볼 수 있고 무슨 마케팅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할 때 책상머리에 두고 매번 열어보면 큰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세 번째 책은 딸과 함께 떠나는 건축여행입니다. 이용재 저자가 지은 책인데 이 평범한 문학도를 꿈꾸다가 군인의 아버지인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버지가 권한 건축학도의 길을 가다가 결국은 건축대학원에서 이제 건축평론을 전공하다가 이제 글쟁이를 꿈꿔가지고 건축 전문 출판사를 설립했다가 망한 저자입니다. 주중에는 택시 운행 스케줄을 짰다가 일요일에 가족과 함께 건축 답사를 가는 게 유일한 낙이었다고 합니다. 그 딸과 함께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그 얘기를 책에 담아서 편안하게 건축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래 드물게 그 왼손으로 책을 꺼냈다가 오른손으로 옮겨가지고 책장에 꽂았던 책입니다. 페이지 수로 보면 무려 450페이지 정도 됩니다. 단숨에 읽었다라고 할까요? 정말 기억에 남는 책입니다. 근데 이게 왜 제 인생책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책에서 나오는 다양한 건물들이 역사, 히스토리와 함께 제시되는 이 김용재 저자의 글들이 저를 현장으로 하게 했습니다. 건축과 근대화, 시대의 인물과 건축, 건축 아트와 실용주의의 유쾌한 만남, 건축 공간, 교양과 휴식의 장이되다. 이렇게 유명한 건물들의 히스토리와 배경을 얘기하고 있고 이 책을 보고 바로 후속작을 샀죠. 딸과 함께 따른 건축여행 3권도 즐겁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 책이 저를 입문으로 이끌었습니다. 아니면 15년 전인데 인생책 3권이 없으세요? 큰일입니다. 영업을 하신다면, 사업을 하신다면, 장사를 하신다면 마케팅 9일번의 법칙, 행복을 원하신다면 행복의 조건, 인문학 입문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딸과 함께 따르는 건축여행을 추천합니다.